자, 장례 안내 말씀드립니다. 혹시 핸드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진동이나 아니면 무음이나 아니면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기 서 계신 분들은 좀 앉아 주시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네,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합동 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영식입니다.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가 내일 모바일 및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권자분께서는 강릉원주대학교 운영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으셔야 할 텐데요. 특히 11월 13일 글로컬 대학 30의 우리 대학과 강원대가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된 시점에서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대학 운영 현안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질을 비교하고 검증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임명 후보자 토론회는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임명 후보자 선출 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동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의 왕보현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박덕영 후보입니다.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질문에 대한 발언 순서는 기호순 그리고 기호 역순으로 반복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견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각 5분씩 배정하니 후보자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왕보현 후보의 소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변화를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학교 제5대 총장 선거에 입후보한 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 기호 1번 왕보현입니다. 늘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에서 교육에는 정말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자란 무엇인가요?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길을 찾아주고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더라도 학생들이 갈림길에 섰을 때 그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길을 선택해 그들이 나아갈 때 장애물을 함께 치워주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 길을 걸었던 선배들이 있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동행의 경험은 우리에게 보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게 있는데, 여기에 저는 지난 시간에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기록을 전부 담아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과 만나서 나눈 의견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노트에 있는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이번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공약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변화, 체인지의 절차를 따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함께 일하는 코워커스입니다. 기본 원칙에 충실한 상생의 대학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통합 작업을 전담할 특임 부총장을 임명하고 대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독립적 운영과 균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원주 캠퍼스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H는 가치를 높이는 하이업입니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활력이 넘치는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학과가 교육 성과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찾아오는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A는 에이드입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산학협력 성과에 대해 확실하게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연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N, 뉴 노멀입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원의 복지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보직 교수 인선을 하고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G, 골든 캠퍼스입니다. 대학의 곳간을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국책 사업을 유치하고 기업들과 연계하여 산학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 이볼루션입니다. 지역 맞춤형 국제화 전략을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제교류원의 위상과 조직을 강화하고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가족 구성원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변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반드시 기대 이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기호 1번 왕보현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박덕영 후보자의 소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기호 2번 박덕영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고, 대개는 학교의 주인은 교수다, 직원이다, 학생이다라고 대답합니다만, 그 교수님께서는 학교의 주인은 주인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내 집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학교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가꾸고 키울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임하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라는 수처잡주 입처계진의 정신은 제가 강릉원주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제 삶을 관통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가짐이라면 제가 해야 하는 일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한 후 대학을 사랑하는 많은 주인 여러분 앞에 감히 섰습니다. 2016년에 기획협력 처장으로 처음 본부 보직에 임했을 때 대학의 회계 상황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6억 원 가까이 간편 예산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단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떠나서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던 대학을 2주기의 자율개선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과 행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모자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 투입해야 하는 버거운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제 앞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비판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오로지 학교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기획협력처장이 돼서 맨 처음 카드뉴스를 기획해서 발송했던 메시지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폭포로 떠내려가고 있는 배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야 현재 위치에서 더 낭떠러지로 향하지 않게 버티거나 무트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어야 하는 과정이었던지라 제 보챔에 마음을 상했던 교수님이나 직원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함을 전합니다. 글로컬 30 사업의 선정은 다시금 저항하기 어려운 급류로 인해 낭떠러지를 향해 밀려가는 조각배와 같은 풍전등화의 대학이 좀 더 안정적인 큰 배로 옮겨 타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각배보다 급류를 버티는 힘이 더 세진다고 해서 단지 그것으로 안전할 수준이 아니고 다시금 새로운 조타를 잡아 방향을 설정하고 한정적으로 주어진 연료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엔진을 돌려야 인구 절벽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원대와의 통합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그 통합의 과정에는 적지 않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단지 큰 배로 옮겨 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들을 치우고 효과적인 시동을 걸어야 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2024년부터 맞이할 가까운 미래가 위험한 시기냐 또는 기회의 시기냐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어떤 사고방식과 역량을 가진 리더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여러 사례들에서 명확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시간과 자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성공의 확률이 가장 높은 명확한 목표점을 향해서 장애물들을 치워 길을 열고 성공의 확률이 높은 역량을 결집해서 돌파해 나아가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누가 더 이 일을 잘 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에 제 몸을 맡깁니다. 스트롱이라는 추진 전략의 틀거리에서 전략 목표를 부호화하고 숫자를 붙인 것은 하나하나의 약속을 추적하고 성과를 확인해 나아가겠다는 저의 의지이며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 판단하실 때에 제게 주어질 과제의 무게를 가늠하면서 한편으론 두려움으로 한편으론 자신감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쉬운 일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했던 경험과 제게 쌓인 지식으로 과제를 해결할 보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 발 앞서서 준비하되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별로 돌파하는 빌드업 행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초점에 맞춰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후보자의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잠시 장례 정리 후에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 및 규칙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시 기조 연설과 후보자 맺은말은 합동 연설회로 가름함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청중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총괄 분과위원회에 접수된 유권자의 사전 질문지 내용 가운데 선정된 공통 질문으로 그 답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그리고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면 답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통 질문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릉 캠퍼스에서는 기호 1번, 기호 2번 순으로 진행되며 원주 캠퍼스에서는 기호 2번, 기호 1번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 후보자 간 토론은 기호 순, 기호 역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시고 앞에 설치된 초시계를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자께 드리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강원대와 통합 과정에서 우리 대학에 유리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들의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5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박덕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릉에서의 공통 질문과 같은 질문이네요. 강원대와의 통합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실행 계획서에는 어렴풋한 뼈대만 있지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이해가 충돌할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캠퍼스별 특성화의 추진 과정과 단과 대학 및 학과를 학사 구조 조정하는 과정, 정원의 감축 방식, 글로컬 예산의 배분 방식 등등 실제적인 삿바 싸움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대는 우리 대학보다 규모가 2배 반이 큰 대학입니다. 협상 상대의 자세에서 규모가 큰 대학의 독식을 추구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다면 강릉원주대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1대1의 대등 통합이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운동장은 어느 정도 기울어진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역량의 핵심은 수레의 두 바퀴가 같은 속도로 돌아야 수레가 앞으로 직진을 하는 것처럼 그 두 바퀴의 한 바퀴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졌냐이고 나머지 한 바퀴는 추진력을 가졌냐입니다. 제게 이런 두 바퀴를 돌릴 강점이 있다는 걸 증명할 사례 중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주 캠퍼스가 아니라 강릉 캠퍼스의 사례입니다만 강릉 캠퍼스에는 인문대 뒤쪽부터 교육지원센터 주차장까지를 가로지르는 캠퍼스를 가르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캠퍼스를 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관에서 강의실로 향하려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머무는 생활관으로부터 좁은 굴다리,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굴다리를 통과해서 강의실로 가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를 30년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 쪼개는 이 도로의 철거, 또 굴다리의 철거는 캠퍼스가 자리 잡은 후에 오래된 수건이었는데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 도로를 철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도로를 철거하는 데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협력처장 때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시청과 인근 주민 및 시의원 등의 반대였습니다. 저는 이 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1차적으로는 1단계로서 경찰서를 통해서 마을버스의 도로를 끊어내려면 노선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고 그리고 경찰서의 관련 회의에 가서 발표도 하는 등 노선 변경을 위한 1차 기본 로드맵을 잡았고요. 2차적으로는 시를 설득해야 하고 시가 설득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는 여론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2차적으로 시를 설득하기 위해서 시청을 드나들면서 무엇이 시청을 결단을 끌어내는 데 방해가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결국은 시청을 원만하게 돌파해내지 못하고 시민 여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그 시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학생회의 협조를 활용을 했습니다. 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기획협력처장으로서 2차례에 걸쳐서 가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그래서 학생회와 공조를 해서 학생 보행 안전의 위험이라는 키워드를 대두시켜서 지역에 그리고 학교의 현수막에 지역에 유인물을 뿌리고 학교 담벼락에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저는 기자 브리핑을 해서 지역 뉴스에 이 문제가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여론을 도달시켜서 굴다리를 철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쪽으로는 전략적 마인드를 잘 세우고 한쪽으로는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전략적 마인드는 상대의 설득의 핵심 수단입니다. 상대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상대의 상황을 잘 알고 상대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달라고 들어눕는 방식의 주장으로 상대방이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모든 게 실패한 후에 써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죠. 상대 언어를 잘 알려면 상대와 잘 소통해야 됩니다. 누가 더 상대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임기 초에 몇 달을 강원대 김원영 총장님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다져놓은 협상 결과물을 강원대 차기 총장으로 이 레일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김원영 총장님은 제가 기획협력처장 교학부 총장을 할 때에도 강원대의 총장님이셨고 총장 직무대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총장협의회 국정감사 등에 같이 자리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말 2021년 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평교수임에도 강원대 총장님을 독대에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인연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원대 3명의 부총장은 전부 다 제가 보직자를 할 때 교무처장, 기획처장 그리고 3척의 교무 담당자였습니다. 글로컬 사업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4개대 총장이 강릉시에서 시장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협의체를 제가 보직자 때 이루었고 강릉시 조례에 없었던 대학과 관련된 조례도 제가 기획협력처장 때 심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왕보연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5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통합 협상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 협상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 갈등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캠퍼스 내, 캠퍼스 간 또는 대학 간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는 예산, 조직, 정원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커다란 2개의 대학을 합치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일 하나하나에서 갈등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전 계획서에서도 제일 먼저 통합을 하기 위한 기본 원칙 3가지를 밝혀놨습니다. 그 첫째가 통합이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2번째가 캠퍼스 균형 발전과 특성화를 지향해야 된다. 3번째가 구성원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 통합의 3대 기본 원칙이 다행스럽게도 그 글로컬 사업 계획서에 잘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해나갈 때 이 3대 기본 원칙 하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나마 갈등 해소에 그 실마리를 잘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그 공약에서 대학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임 부총장 통합 준비 작업을 전담할 특임 부총장제를 신설하고 대학 통합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관련된 협상을 나가게 되는 팀은 지금까지는 총장, 교학부총장, 기획처장이었다면 앞으로는 협상팀을 이렇게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총장, 특임부총장, 원주부총장, 그다음에 기획처장. 이렇게 해서 요 멤버들이 이제 강원대의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진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협상의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상의 논리를 이제 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이 추구하는 비전, 그것이 이제 그 통합대학이 추구하는 비전이 될 텐데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글로컬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 통합대학의 비전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지역과 밀착된 캠퍼스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비전을 보더라도 캠퍼스를 특성화하는 것, 특히 지역과 밀착해서 특성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논리,
어떻게 하면 협상 논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는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도 말씀하셨지만 캠퍼스의 규모, 이제 춘천 캠퍼스, 강릉 캠퍼스, 원주 캠퍼스 이 규모만 놓고 보면 기울어져 있지만 지역을 갖다가 놓고선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원주하고 강릉을 합친 인구가 56만 명, 춘천과 삼척을 합친 인구는 35만 명. 많이 차이 납니다. 강릉과 원주의 지역 총생산 15.3조, 춘천과 삼척의 지역 총생산 11조. 이것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학교는 큰데 지역과 이 지역의 생산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설득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통합대학의 비전, 특성화된 캠퍼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카운터파트가 되는 지역도 중요하다는 그런 설득 논리를 가지고 이 협상에 이용하면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조금 잠깐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통합 준비 작업 앞으로 통합을 준비하는 2년 동안은 원주 캠퍼스의 규모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고요. 지역 산학협력 친화적 학과를 신설해서 전진 배치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가칭입니다만 창의 융합관 같은 것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10층짜리 규모의 지금 이제 현 집행부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 본인이 사회자가 되어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후보자 간 토론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보자 간 토론은 질문 3분, 답변 5분, 반대 질문 2분, 보충 답변 3분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왕보현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질문은요, 신입생 충원율 앞으로도 이제 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신입생 충원율하고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이제 고민해 보려고 함인데요. 올해 1월에 교육부 출입 기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16명의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내에 4년제 대학교 31곳에서 40곳이 폐교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총장이 27%로 가장 많았고요. 60곳 이상이 문을 닫을 거라고 예상한 총장도 15%가 됐습니다. 특히 국공립대학교 총장들께서는 60곳 이상 폐교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30%로 가장 많았고요. 이것은 이 국립대학의 국립대학에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2023년 기준으로 우리 대학의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91.6%입니다. 이는 전국 27개 국립대 중에서 22위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요. 참고로 강원대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91.6%, 강원대는 95.6%로 17위에 해당하는 그렇게 썩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낮은 인지도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거죠. 이것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신입생들의 불만 사항 1위가요. 우리 대학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를 올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과도 굉장히 깊이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그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도 우리 대학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지난 3년간 계속 8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볼 수 있고요. 후보께서 보시기에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대학 기피 현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년간 대학본부가 추진해온 대응책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대학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호 2번께 답변 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릉대학교 통합 전에 강릉대학교에 부임한 것이 1997년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강릉원주대학교가 됐고 지금까지 있어오는 안에 주변의 여러 교수님과 학생, 직원분들은 물론이겠지만 저 자신도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서 중앙의 학회라든가 그 밖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서러움을 겪은 바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지도라는 것이 중요했었는데요.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 이런저런 중앙보직을 하기 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앞날에 왜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강원대와의 통합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찬성률을 보였느냐는 결국 이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강원대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자존심적인 문제도 있지만 학생 충원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의 입시 수시와 관련돼서의 데이터에서 이미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와 통합할 것이라는 얘기와 글로컬과 관련된 소문이 흘러나간 시점에서 수시의 경쟁률을 보면 일단 인정해야 될 것은 왕보영 교수님은 앞날의 충원률을 높일 수 있다,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내지는 상당 수준 높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게 발전계획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희망을 갖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충원률의 앞날을 내다봤을 때 학생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충원률은 역으로 올라간다? 기대하기 만만치 않은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충원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면서 일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서 끌어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 이제 그 말씀을 주셨었습니다만 현재 2023년부터 이제 내년도죠. 2024년부터 한 203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입학 자원이 1차 인구 절벽의 바닥권에 들어서서 평탄화가 되는 구간입니다. 2030년까지는 약 40만 명의 학생의 입학 자원이 있게 되지만 203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약 2033년부터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인구 절벽, 2차 절벽이 있어서요. 2040년에 도달하게 되면 현재의 40만보다 근 40%가 빠진 23만 명이 입학 자원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충원률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난제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수성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실제로 수시 입시 경쟁률을 보면 4개의 캠퍼스에서 삼척 캠퍼스가 상당한 지금 그 피해라고 할까요? 2.0이 안 되는 경쟁률이 급격한 추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릉원주대학교는 0.1명 정도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었고 춘천 캠퍼스 역시 우리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왜 강릉원주대학교가 이렇게 수시 경쟁률에서 비교적 0.1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현상 유지 수준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강원대와의 통합 이미지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척이 그렇게 왜 추락했을까를 따져보면 어차피 통합이 될 것이라면은 강릉으로 가지 굳이 삼척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나 원주 캠퍼스와 같은 경우에는 충원률 확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강릉 캠퍼스보다 늘 재학생 경쟁률이 강릉의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 캠퍼스의 이 충원률을 잘 확보하도록 홍보의 측면과 브랜드 이미지는 글로컬 대학으로 인해서 이미 확보되는 것이고요. 제가 글로컬 대학을 높게 보는 이유는 그거로 인한 200억씩의 예산을 5년간에 받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꿈을 꾸기보다는 현재 캠퍼스를 버티면 사립대들이 많이 무너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립대들이 원주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원주시에도 좋지 않고 강릉원주대학교 원주 캠퍼스에도 좋지 않습니다만 피치 못할 현상일 것이고, 그렇게 사라지는 학생들의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상황을 버텨나가거나 다소간 더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지갯빛 꿈을 꾸는 것은 좀 섣부른 희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기호 1번께 반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입니다. 네, 반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답변을 들으시면서 약간의 마인드셋의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희망적인 생각을 하냐, 이제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대학하고 통합하겠다는 강원대학하고의 통합이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억씩 5년 1000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먼저 진단해야만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반대 질문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강원대학하고의 통합이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2번께 보충 답변 시간 3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원주시의 그 규모를 생각해서 협상의 테이블에 써야 된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그런 거는 협상의 요소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위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 캠퍼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캠퍼스의 규모입니다. 원주시의 규모가 아니라 원주 캠퍼스의 규모입니다. 이 캠퍼스의 규모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그 4캠퍼스 체제의 계획서를 봤을 때 저는 늘 현재의 반선섭 총장님께도 여러 번 여쭤봤고 했는데, 원주 캠퍼스에 대한 보관 어떻게 지금 짜여지고 있는 겁니까? 여쭤봤을 때 물론 대회비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서가 오픈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명확한 로드맵이 아직 제 눈엔 보이질 않습니다. 원주 캠퍼스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명확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김원영 총장님과 평교수 때 독대를 했었다고 했는데, 독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통합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진정한 통합 의지가 있느냐, 글로컬 사업이 발표되기 전입니다. 결국은 RIS 사업이 목표점이었다라는 것을 김원영 총장님 통해서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핵심적으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은 캠퍼스의 부지 자체가 너무 좁아서 원주 캠퍼스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흥원면을 원주 시내, 예를 들면 기업도시라든가 대토를 해서 더 넓은 캠퍼스로 캠퍼스 부지를 확장하고 일부 이쪽에 일부 학과들을 이동시키면서 원주를 키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을 때, 그런 빅픽처가 계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김원영 총장님께 그런 빅픽처까지는 없었고, 원주 캠퍼스의 이 좁은 공간에서 높은 건물을 지어서라도 공간 확보를 하고 향후 키워나갈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갖고 계셨던 당시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주 캠퍼스에 있어서의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통합 질문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질문에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캠퍼스를 키우는 것에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 거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왕보현 후보님께서는 한목적적인 지금 방향성을 세운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박덕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 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학 운영은 법령과 내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고 걸림돌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약속도 드려야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처장급 이상의 보직을 했다고 해도 모든 법령과 학교의 내규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대학 운영은 복잡하고 다단한 살핌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약 설정하면서 강릉과 원주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제 약속에 오류가 없는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대답을 들으면서 확인해서 공약을 완성했습니다. 탁상에서 설정하는 약속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왕 후보님의 발전계획서 13페이지짜리 발전계획서의 12페이지 부분을 보면 원주 캠퍼스에 테니스장에 인접한 저수지를 매립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위에 텍스트로 있는 캠퍼스 인접 부지 매입을 통한 스포츠파크 조성 약속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약을 설정하시려면 이 공약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시설과에 한 번만 들러보셔도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저 저수지는 반선섭 총장님 때도 매입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학교의 캠퍼스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목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반 총장님께 매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저 저수지 중에서 학교가 소유한 면적은 전체 저수지 면적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입을 시도했지만 소유주가 공시지가와는 너무도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높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매입 시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종종 일어납니다. 강릉의 치과병원이나 난문공사를 할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지금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는데도 소위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현상은 존재합니다. 현재 학교 주변 이 원주 캠퍼스의 학교 부지 주변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면 평당 한 200만 원을 호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아마도 20억이 넘는 그 학교가 그 땅을 원한다는 걸 알면 소유주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방법이 지금 있을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 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전답에 필요한 용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거는 농어촌 공사가 저 저수지 물을 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저수지를 매입하고 물을 빼고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성공했다고 칩시다. 짓는 게 스포츠파크여야 할까요? 원주 캠퍼스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학과든지 학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기호 1번께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5분입니다. 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그다음에 그 효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제 발전 계획서와 박 후보님의 발전 계획서를 보면서 이제 이 마인드셋이 다르다는 걸 좀 느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교연학비를 인상한다라고 쓰지 않고 교연학비를 20% 인상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후보님께서는 교연학비를 인상한다라고 쓰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목표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 목표를 더 확실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그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야라는 것을 꼭 이 목표를 이루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 발전 계획서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과거에 없었으니까 지금 또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것이 스포츠 파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제가 소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소통하면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사기만 하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교연학비 20%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연학비 20%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일단 여기 학생들도 좀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교연학비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보면요. 이것도 거의 똑같은 지금 박 후보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교연학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교육부가 한 번도 그것을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주니까 이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연학비 20% 인상 공약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지금 상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연학비가 얼마나 열악한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기 있는 연못색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을 것 같아요. 그 시름은 22개 국립대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1위가 교연학비 제일 많이 받는 대학이 부경대입니다. 교수 1인당 평균 2,600만 원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22개 대학 중에 15위로서 교수 1인당 평균 1,55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 국립대학 교수로서 이거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 교연학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들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 좀 조사해 봤더니요. 22개 대학 중에서 13위가 됩니다. 교수 1인당 1,670만 원입니다. 저희보다 7.7%, 약 8%라고 하겠습니다. 약 8%가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에는 두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로 통합을 곧 할 거니까 8%를 올리고 그 이후에 두 대학이 하나가 돼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머지 12%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오른다 하더라도요. 전국의 평균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도 1국립이라는 험한 길을 우리가 가니까 교육부가 거기에 화답하는 것으로 적어도 평균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20%라는 숫자를 정해놨던 거고요. 그것이 교육부가요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계속 노을하면 아까 연못 주인이 땅을 안 팔면 그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래 그건 우리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취적으로 우리가 충원율 더 높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높일 거야. 이걸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에게 반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질문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명확히 후보 간 차이가 뭔지 잘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특상 행정이냐 아니면 현실과 법령을 보면서 실제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따지는 스타일에서 두 후보의 분명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러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년도에 라이즈 체계가 어떻게 될지가 전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던 재정지원 사업을 전부 다 도로 넘기고 거의 대부분 도로 넘기고 도에서 그것을 도의 매칭 펀드를 같이 더 부어 넣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혹자는 그것을 이상적으로 이번 지금까지보다 더 예산이 늘어나겠구나라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냉소적이고 절망만 늘 달고 다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배수진을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배수진을 치고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이죠. 실제로 강원도가 이거를 관장을 하게 되면 도내 대학들이 전부 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텐데 이거를 만약에 도내 대학을 살리겠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연구재단에서 전국이 경쟁을 하던 거에서 도내 대학에 흩뿌려질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학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 얼마가 들어올지 깜깜이인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일단 마음속에 갖고는 있지만 그걸 말했다가 못 지키기보다는 그 이상 예산이 더 주어지면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스포츠 파크 말씀을 하시다가 발전 계획에 이렇게 적었으면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해야죠. 근데 그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현실적이냐에 분명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에 한국어 학당을 짓겠다 이런 류의 약속 마음속에서만 그려서 머릿속에서 하는 행정 가지고는 우리 학교 제대로 이끌 수 없을. 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호 1번께 보충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마지막에 다 끝내시지 못했던 이제 제가 이제 그 국제화 공약 중에 한국어 학당을 그 해외 지점에다가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아마 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하다 이제 끊으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립대도 나가서 그것을 하라고 세종학당이라고 합니다. 세종학당 국립대도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대학은 그 권유에 이제 아주 잘 따라가는데요. 국립대는 그거보다 이제 움직임이 늦어서 아직 이제 그 몇 대 전북대 정도가 지금 나가서 그 세종학당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외에 세종학당을 지어서 그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해야죠.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약에다 넣었던 것이고요. 그 발전 계획에 담았다고 해서 구성원의 의견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속을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 계획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시면서 아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 계획서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약간 이게 지금 이 비유 포인트 시선이 너무 좀 이렇게 확실히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낙관적이라서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목표를 제시해서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누가 더 그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지 그 5점 척도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더 비관적일지도 모르죠, 사실은. 네, 그건 이제 비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낙관적이라서가 아니라요. 여기까지 힘을 모아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난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발전계획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가급적 양적인 목표를 적어놨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양적인 목표가 목표를 더 확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고는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만 20%야.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그거를 관리합니까? 만약에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 못다 하신 말씀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자께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후보자께서 모두 교육, 연구, 학생 지도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연비 인상안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교직원들이 궁금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교연비 인상에 대한 요구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가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과했던 교연비 인상을 향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5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왕보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울려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일단 이 교연학비 이 제도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같은 국립대인데 어떤 대학은 어떤 대학보다 1,000만 원을 더 받는다.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2명의 실험실 동료가 있는데 한 친구는 부경대를 가고 한 친구는 우리 대학으로 오면 그냥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빗방울이 호수에 떨어지면 호수물이 되고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게 개선이 안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빨리 개선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수회장을 할 때 그 전국 국공립 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2년간 그 1번 아젠다가 이 교연학비 대신에 교육수당, 연구수당을 신설해서 그 예산 항목에 있습니다. 그걸 기재부가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설정하고 이 교연비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것을 계속 교육부에다가 교육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한 발 물러나서 이제 교수 노조가 나오니까 한 발 물러나더라고요. 국교련에서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았었는데 한 발 물러나서 일단 그렇다면 그건 기재부에다가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다. 기재부가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 예산을 배정을 해야만 이제 이 교연학비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되고 이제 교육수당, 연구수당을 우리가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다 동일하게 받는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어느 대학은 얼마 받고 어느 대학은 얼마 받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이 20%가 실현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링크 사업이나 이런 재정 지원 사업을 가지고 교연학비를 만들 수는 없고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 회계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 교연비 예산이요, 우리 대학이 74억입니다. 20%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14.8억이 필요합니다. 14.8억을 말하자면 학생들을 더 충원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91.6%가 현재 재학생 충원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1% 올리게 되면 3.2억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2.5% 올리게 되면 8억 원 정도가 되고요. 한 번에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2.5%가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하여간 재학생 충원율을 올려야만 대학회계 예산이 확대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지라든지 교연학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기 위해서 재학생 충원율을 높여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학당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한국어를 교육시킨 다음에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유학을 오면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외국인 유학생 현재 우리 대학에 250명 정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제 공약에서는 4년 이내에 800명 만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200명을 내년에 추가 유치하면 5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대학원 학생들을 추가로 유치해서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확보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충원율 올릴 생각하기 충원율 올리는 거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충원율을 우리가 꼭 못 올린다는 우리가 지금 다 했습니까? 일을? 제가 봤을 때 그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했을 때 충원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충원을요 꼭 20살만 20대만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도 충원할 수 있고요. 평생 교육 기능을 우리가 또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유학생들도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대학이 굴러갈 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못한 얘기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박덕영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똑같이 5분 드립니다. 네. 다행히 교연비 증대 방식에 관한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한국어학당에 법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재원과 인력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외국의 한국어학당을 지을 수 있으면 원주 캠퍼스에 한국어학당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원주 캠퍼스에 그 유학생을 유치할 역량을 그걸 먼저 키워야죠. 그런 면에서 순서에 있어서 가나다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전공이 예방인데 예방에서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다룹니다. 행정을 다룰 때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설정의 원칙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건 명백한 행정의 원칙입니다. 꿈을 꾸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배운 행정의 원칙에는 맞지는 않네요. 교연비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기성회계를 폐지하면서 생긴 겁니다. 왜 우리 학교의 교연비가 적냐?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성회 수당이 우리 학교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부경대가 1,000만 원 높다. 부경대의 기성회 수당이 우리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그 기성회 수당만큼을 정확히 교연비로 책정을 해주고, 문제는 국립대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전 회계년도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전년도에 다 못 쓰면은 못 쓴 만큼 까고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교연비 차년도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제로를 향해서 무조건 푸싱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교육부에 지금 법정신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정에 학생 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살림이 풍족해졌어요. 그러니까 교연비를 늘려주세요. 통할까요? 절대로 안 통할 얘기라고 봅니다. 그 재원이 도대체 충족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쓸 곳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교연비를 올릴 만큼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판단할 일은 지극히 좀 이상적인 판단이시라고 보고요. 20% 인상,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고 가다 보면은 그래도 뭐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달성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근데 저는 교연비 증액을 어떻게 그러면 하겠다고 공약에 넣었느냐? 왕보현 교수의 1단계 강원대와에 합쳐서 교연비를 증액하겠다, 강원대의 수준으로 증액하겠다, 그거는 저랑 같으세요. 그게 기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뭐냐? 국립대가 통합돼서 이제 통합된 대학의 교연비를 합치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강원대의 예산서와 강원대의 교연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랑 체계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기성의 수당이 많았었을 거기 때문에 교연비는 당연히 우리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강원대와 동일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교연비가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장관이 인정하는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학 통합의 사정이 충분한 이유가 돼서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학교 교연비가 그렇게 합쳐졌는데 강원대보다 낮다면 우리는 강릉원주대는 이류 캠퍼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치된 교연비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후보자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자, 이렇게 통합하게 됐으니까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교연비를 같이 높여주세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취될 것인지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노력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재원을 증액해서 교연비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실질과 많이 떨어진 얘기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으로 강원대와의 통합을 하면서 올리는 그런 거를, 사실은 춘천 캠퍼스와 삼척 캠퍼스도 교연비가 달랐어요. 통합하면서 상당 기간 다른 교연비 체계를 갖고 가다가 이게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통합의 사례가 강원대 안에도 있고, 우리도 1도1 국립대가 되면서 교연비를 강원대와 같은 수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증액시킬 수 있을 것이다가 제 교연비에 관한 공약이지, 이거를 막연히 20% 나머지 12%는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올리겠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12%로 인해서 총 20% 15억이 되는 예산을 기반해서 왕보현 교수님은 여러 가지 공약에다가 금액을 제시한 건데, 만약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공약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예.
자, 두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서 못하신 말씀들은 이번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 본인이 사회자가 되어 다른 후보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토론은 질문 3분, 답변 5분, 반대 질문 2분, 보충 답변 3분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기호 2번 박덕영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3분 드립니다. 네, 사실 왕 후보님 좋은 교수님이시고 날카롭게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이상주의적인 부분에 공약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공약은 빈 공약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법적 근거에 위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발전계획 13페이지에 조교 정년보장 도입 추진이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조교를 심사평정해서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2에는 조교는 그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총장으로서 이 임용령의 개정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과연 우리한테 있을까요? 이렇게 임박한 시간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후보님은 또 방학 중에 안식월 1개월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휴가 제14조부터 24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장기 출장을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정감사 등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대학 회계직이나 공무직은 취업 규칙 등 자치 규정의 개정으로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모든 직원이 팽팽 돌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을 안식을 하면 그 직원분이 갖고 계신 업무 분장 부분이 한 달 동안 펑크가 납니다. 하루만 출장을 가셔도 일이 잘 안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 달씩 빼서 출장을 이렇게 보내실 수 있을까요? 그걸 안식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감사 지적 사항이 되면 학교가 큰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아울러 대학 회계직의 일반 정원 승진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약속은 저와 같습니다. 근데 왕 후보님은 근속 승진 제한 비율을 폐지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대학 회계직은 일반직과의 형평을 감안하면서 복무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서 근속 승진 규정을 보면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 근속 승진 후보자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해서 임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맥시멈 40%까지 승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학의 단협에 의해서 대학 회계직은 지금 근속 승진 후보자의 40%가 아니고 근속 승진 대상자의 40%로 되어 있습니다. 11년 근무하지 않았어도 그 인원까지를 다 포함해서 40명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16명까지를 근속 승진시킬 수 있다는 게 되고, 그리고 공무원과 달리 특별한 면접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11년이 도래하는 대학 회계직들을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지금 원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폐지하겠다. 그것이 실효.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기호 1번께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공약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유권자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토론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네, 제 공약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조교의 정년 보장이죠. 조교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제 조교 재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이제 개정해서 10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장기 근속을 했을 때는 장기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장기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장기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실효적으로 정년 보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까 1개월 이제 안식휴가, 안식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법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북대와 같은 경우에 그 제도를 실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북대는 우리 대학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1개월 안식월은 전북대처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벌써 오랫동안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발전 계획은 이 공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구성원의 사기를 올리거나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공약을 만들어서 넣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행정적으로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어렵다 해서 그럼 거기서 스탑, 그만합시다, 이대로 놓고 갑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대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학 그거 어떻게 해서 하는지 보고 배워와서 우리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우리 구성원들이 원하는 거라면 그걸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60세 이상부터는 매년 계약해서 매년 1년씩 계약해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 다른 일이 없으면 65세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타 대학, 이 경우는 부경대학입니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발전 계획서의 공약으로 환경미화 공무직의 경우에는 65세 정년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직군이 봤을 때는 균형이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환경미화직 공무원 선생님들의 열악한 조건이나 거의 최저임금도 못 받으세요. 열악한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65세 1년마다 촉탁직 그거 이렇게 사기를 꺾는 것보다는 65세 정년 보장할 수 있으면 부경대처럼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아무런 그거 없이 넣어놨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이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각차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타 대학의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타 대학의 사례가 있다면 그게 구성원들이 원하고 사기를 높이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발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반대 질문 시간입니다. 기획 2번께 반대에 대한 답변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총장협의회를 안 가보셔서 물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교련이 해야 될 일과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법령 개정의 추진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총장협의회에서 논의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 국교련이 오히려 유리한 구조입니다. 총장이 법 개정 같은 것에 매달리면 내부적인 것에 쓸 자원이 에너지가 그만큼 딴 데로 투여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단 강릉에서도 얼핏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환경미화직 여러분들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환경미화직 여러분들의 문제는 정년의 기간보단 사실은 급여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촉탁을 하는 과정이 현재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 그 촉탁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원만하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촉탁을 할 수 있어서 재계사 계약을 연장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거를 보완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촉탁과 이게 65세 조건에 있어서의 급여 차이 발생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대학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는 새롭게 해야죠. 근데 그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단지 그것 하나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미쳐질 다른 여파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고요. 뭐 다른 지금 공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뭐 못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견을 다시 여쭤봐야죠. 어떤 걸 원하느냐, 어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에 대한 거는 짚어서 확실히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하나하나 설정해서 셋업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 부분의 급여 부분을 올리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공채가 균형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요. 그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 1번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을 안 받은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의견을 주셨지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의견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1년 촉탁 계약하는 것에서부터 한 발 더 나가면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뭐 아주 간발의 차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공약했느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아주 작은 한 발을 더 나갔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엄청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봤는데 왜 자꾸 아까 그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브랜드 가치 신입생을 더 충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생각이 나죠. 그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딱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신입생 충원, 우리가 재학생 충원율을 지금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수세적으로 있어야 돼. 라는 그 전략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 대학이 재학생 충원율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10가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 대학은 그 일의 절반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대학의 브랜드를 평가하는데 우리 대학이 3년 내내 80이거든요. 80등.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아마 거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여태까지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2022년 신입생 입학 후 한 달 지난 다음에 입학처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불만 순위 1위가 우리 대학의 인지도가 낮습니다예요. 19살 대학교 1학년들의 대답입니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대학 와서 보니까 참 좋은데 밖에서는 우리 대학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아마 그 학생들도 원서를 쓸 때 우리 대학을 그때 처음 알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나가면 아무도 우리 대학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이런 것들 해보지 않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강릉 캠에 있을 때는 오버타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시간이 다 이제 오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왕보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질문 시간은 3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 시간은 질문을 위주로 해주시고요. 또 답변 시간은 답변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약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에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네, 원주 캠퍼스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대학교와 통합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원주 캠퍼스의 입지적 조건은 1도 1국립대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나 교통이나 인프라나 산업, 행정, 그다음에 인구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볼 때 강원대와 우리의 원주 캠퍼스가 지닌 잠재력이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강릉 캠퍼스하고 원주 캠퍼스의 정량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신입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원주 캠퍼스 99.8%, 강릉 캠퍼스 99.2% 비슷하죠. 근데 재학생 충원율에 있어서는 이 수치는 정원 외 재학생 충원율입니다. 원주 108.1%, 강릉 106.7%. 2023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원주 캠퍼스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 캠퍼스 현재 두 개 단과대학 11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학생 재정 인원은 다른 캠퍼스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을 때 원주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울러 원주 캠퍼스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통합 후에 행정과 재정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선행 작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다 하신 겁니까? 네네. 그럼 기호 2번께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뭐 한마디로 하면은 원주 캠퍼스 독립 방안에 대한 거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주 캠퍼스가 상당히 제일 그 도계 캠퍼스를 제외하고 미니멀한 지금 캠퍼스이기 때문에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인데요. 이거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그냥 독립해야 된다라고만 선언한다고 독립되는 게 아니라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여건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인사와 조직입니다. 사람의 직원의 숫자가 현재 캠퍼스 독립을 할 만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15명 이상 그 숫자가 몇 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미니멈 그 정도 이상은 늘어나야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예전에 통합 전 원주대학교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시키는 걸 최종 목표로 놨을 때 최대한 독립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빨리빨리 독립을 시켜서 원주 캠퍼스가 그 자체적인 거버넌스를 하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일단 밀어줘야 되고, 두 번째로 진정한 독립은 원주 캠퍼스 자체만으로 되지 않고 강릉이 됐던 삼척이 됐던 춘천이 됐던 이 직원 부분, 모자란 직원 부분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의 부분이 타결이 되어야 제대로 된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부서를 설립할 수 없고요. 부서가 없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일단 취임 후 단기간 안에 3개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단기간 안에 현재 상태에서도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직결 독립을 시킨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단과대학 행정은 지금 바로 독립시켜서 원주 행정지원실 밑으로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행정 원주의 휘하에 가도록 하고, 시설과의 경우에도 시설도 원주로 귀속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단과대 행정이 1단계, 2단계로 시설, 그 다음에 나머지 단계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가 준비되는 대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원주행정지원실 하부로 이제 두는 것은 일단 한 트랙으로 가야 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인력은 얼마나 필요할 거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컬 상황에서 4캠퍼스 체제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좀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원주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이 강원대에도 없고 우리 대학에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이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교수와 직원의 공동 정책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원주 대학 시절의 행정 단위와 다른 캠퍼스에 있어서의 행정 요소들, 기획, 교무, 학생 등등 이 요소들에 있어서 부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셋업을 잡고 그 부서당 최소 인력이 몇 명이나 되어야 하는지를 셋업을 잡아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몇 명까지 늘어나야 된다라는 지향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통합 과정에서 직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조금 더 원주 쪽으로 보낼 것인가, 얼마만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새로운 고용이 필요할 것인가 생각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재정권의 완전한 분리에 있어서 현재 우리 학교에, 우리 대학의 등록금 세입이 240억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3대 1인 거를 감안하면 원주는 등록금 세입을 60억 수준 정도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60억 수준의 등록금 세입에 또 캠퍼스 규모에 따른 재정 배분을 가지고 과연 원주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타진을 해서 그에 따른 부서의 모디피케이션도 슬림한 형태지만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정책 연구를 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냥 뚝딱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 연구를 교수뿐만이 아니라 직원, 또 원주에 계신 직원, 또 이런 조직에 있어서의 기능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강릉의 직원들과 교수가 같이 협업을 해서 바람직한 모델링을 먼저 만들어야 강원대 통합 과정에서 그걸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께 반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행정부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행정 인원들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캠퍼스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숫자가 늘지 않고는 그 학생들 숫자가 늘고 학과의 숫자가 늘지 않고는 그 이 행정 인력을 늘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아까 그 240억 중에 60억 정도가 이제 그 등록금 수입이 될 텐데요. 학생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학과와 단과대학이어야만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답변에서는 행정부서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반대 질문은 이제 보충 질문은 그 행정부서 이외에 원주 캠퍼스의 사이즈를 키울 이제 방책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잠깐만요. 네. 질문 다 하신 거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호 2번께 보충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예, 학생 수를 늘려야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원주 캠퍼스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방향이고요. 이 학생 수를 늘리는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죠. 일단 대학원생 수를 늘리는 거,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학부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학원생 숫자는 적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생 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학생 수와 대학원생 수를 늘리는 게 두 개 축이라면 하나는 유학생 수를 늘려야 됩니다. 현재 원주 캠퍼스의 유학생 수 매우 적습니다. 강릉 캠퍼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유학생 수가 적으냐? 그 유학생이 와서 활동할 만할 또 이거를 어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지원할 만한 조직이 원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한국어학당을 외국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소를 원주에 어떻게 심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당연히 노력해야죠. 유학생 유치 노력을 하면 현재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 캠퍼스 안에서 외국인 학생이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강릉보다 상당히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원주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찬스를 저는 포착을 했습니다. 대학원생 정원 늘릴 수 있는 찬스는 2023년도 11월 초에 대학원장 협의회에서 나온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면 대학원생 늘릴 수 있고 석박사의 정원 비율도 조절해서 박사를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만들면 그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늘 대학원생을 뽑는 TO가 모자랐다고 얘기한 원주에 집중적으로 먼저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학생 수 늘리는 거는 사실 충원료를 신입생을 매력적인
학과나 매력적인 홍보로 이 캠퍼스로 유입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텐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캠퍼스 간의 탄력 정원제로 인해 가지고 재편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대가 희망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치 못하게 사립대가 폐교됐을 때 편입을 받아들이거나 그 티오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원주 캠퍼스가 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결국 핵심 강원대와의 통합에 있어서 핵심은 캠퍼스 내뿐만 아니라 캠퍼스 간 탄력 정원제의 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모든 룰에 있어서의 핵심은 학생 정원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의 지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원주가 영서지방에서 수도권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릉도 강릉대로 버텨내면서 가겠지만 한편으로는 원주도 원주대로 그걸 키워내서 정원의 조정이 있었을 때 또는 학과의 이동이 있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수용할 수 있는 룰을 미리 충돌이 나서 학생 수가 펑펑 줄어들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날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공통 질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계획에 따르면 각 캠퍼스별 독립적 운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주 캠퍼스의 경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독립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박덕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앞서 어떻게 공교롭게 바로 전에 얘기한 거랑 이제 질문 내용이 겹쳤네요. 어떻게 부서들을 원주의 산하로 독립을 언제 시킬 것이며 또 바람직한 최종 이상형이 뭔지를 빨리 셋업을 하겠다라는 약속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와의 관계, 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로컬이라는 것이 결국 지역을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되게 걱정스럽게도 강원도에는 아직까지도 라이즈 사업과 관련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이즈 팀이 도청 안에 셋업이 되고 라이즈 계획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매칭 펀드를 지난 올해에 라이즈 사업에 이제 채택된 지역들이 나왔는데 강원도는 매칭 펀드 0원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플레이를 해서 강원도가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강원도가 매칭 펀드를 얼마를 넣을 것이냐 지금 얼마가 확정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즈 사업이 빨리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라이즈 사업이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라이즈 사업이 안착됐을 때 도에서 재원 배분을 원주에 얼마나 할 것이냐 강릉에 얼마나 할 것이냐 그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재원 배분을 이끄는 데 있어서의 원주시와 강릉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저는 반선섭 총장님이 많은 부분 공이 있으시고 물론 과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좀 늘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원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원주시의 시청에서 들어가서 원주시 내에서 플렉십 유니버시티라고 제가 적은 적이 있는데요. 핵심 대학, 해당 지역 핵심 대학이 되는 데 있어서는 원주시 안에서 가장 지금 그래도 인정받는 데가 미래 캠퍼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덩치도 크고 시와의 접촉도 더 긴밀하고 더 많은 얘기가 통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따라잡으면서 학교가 역량을 키우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강릉이든 원주든 원주시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원주시에 있는 상공인들이나 원주시청 분들이나 원주시의원분들, 원주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저희가 접촉해 들어가고 설득해내는 파워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미래 캠퍼스 부총장도 부총장이고 저희 학교 부총장도 부총장, 원주 캠퍼스 부총장이지만 실제로 인식되는 바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인식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원주 캠퍼스가 독립할 때까지는 총장이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의 총장이 원주에 있는 이 지역의 기관장들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설득하고 다니고 하는 모습을 비출 때 미래 캠퍼스의 부총장과 거의 유사한 급 내지는 더 이상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늘 아쉬운, 지난 4년 동안 늘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원주시에 있는 모든 이런 모임에 총장이 직접 참여하는 횟수를 늘리고 접촉을 강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지와 도에 있어서 얼마나 총장이 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총장과 처장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장 역할을 해보고 총장 직무대행 역할도 해봤습니다만, 총장은 바깥을 향해서 뛰어다녀야 되고 처장은 내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의 역할로서 이런 안 풀리는 부분을 외부에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에 그렇게 뚫고 다니면서 위상을 올릴 준비를 하고 끌어올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 아니냐 생각하고요. 왕보현 교수님에 대해서 저는 좋은 총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상황이 좋을 때는 아주 좋은 총장님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상황이냐, 아니면 당장 대학의 통합이 눈앞에 있고 조만간 절벽이 닥치는 이 상황, 위기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이 더 바람직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보현 후보님 훌륭하신 점이 여러 점 있지만, 좀 지금 시점에 이런 방식의 공약과 추진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호 1번 왕보현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답변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원주 캠퍼스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총장 이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서 총장의 적합성으로 넘어오셨는데요. 총장은 행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총장은 다른 여러 가지 덕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예를 들면 지시 중심의 리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모두 다 쫓아와, 내가 다 알아, 나 옛날에 이거 다 해봤어, 뭐 이거 지시 중심의 리더이고요. 저를 만약에 굳이 한다면 저는 그거가 좀 거리가 있는 소통 중심의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기 누가 더 강한가, 강함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될 텐데요. 이 위기 상황에서 지시형 리더가 더 적합할 것이다라는 데는 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옛날의 개발 국가, 옛날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곳에서 내가 다 하니까 너희들은 쫓아와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시 이제 원주 캠퍼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이 통합대학의 거버넌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통합대학의 총장이 있고 4캠퍼스에 춘천, 원주, 강릉, 삼척에 캠퍼스 총장을 둡니다. 3명이 아니고 4명이라는 사실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버넌스 하에서 이제 통합대학이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이 걱정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주 캠퍼스의 사이즈가 다른 캠퍼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이 통합 준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통합대학의 비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밀착형 캠퍼스 특성화거든요. 그 캠퍼스를 이 원주 지역과 밀착해서 특성화시켜야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길 것이고요.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사이즈를 늘릴 것인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그 네 캠퍼스를 특성화시킬 때 분야로 특성화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모빌리티 반도체 같은 경우 분야로 특성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영역, 일로 특성화시킬 건데 강릉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교육의 통합대학의 교육을 컨트롤하는 곳으로 만들면 좋겠고요.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캠퍼스에서 산학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은 원주 캠퍼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학과를 늘리는 어떤 종류의 학과를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모아질 것 같고요. 지역 친화적 학과, 산학 친화적 학과를 전부하기는 놓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높은 빌딩이 될 텐데요. 저 가칭 창의 융합관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서 그런 산학 협력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을 이제 학과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학과에서 학생을 뽑겠지만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원 충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재직자 교육, 평생교육, 뭐 이런 것, 이렇게 학생의 수급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평생교육을 원주 캠퍼스에서 하는 것이라면 원주 캠퍼스에서 따오고, 산학협력단 분리 독립시켜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두 분의 마지막 공통 질문까지 저희들이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5대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합동 연설회와 공개 토론회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는 향후 우리 대학의 운영을 책임질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어 온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 개혁, 그리고 최근 글로컬 30에 따른 우리 대학과 강원대가 공동으로 선정된 점에서 우리 대학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합동 연설회 및 공개 토론을 통해서 나눈 정책과 공약들을 비교 평가해 보시고 11월 29일에 귀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대 강릉 원주대학교 총장 임명 추천위에서 개최한 총장 임명 후보자 초청 합동 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두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시간 연설회 및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세 분은 여기서 우리